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한전 기술이에요. 자, 오늘 대주주 매도 가능성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가능성에 급락을 했는데 요거 한번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 조정됐을 경우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조정이 되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지 두 가지의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나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한정기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그시고 양봉의 절반을 그세요. 또 여기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연속된 봉. 그쵸? 어때요? 2번에서 급등.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2번에서 반등. 하지만 이 3번 요 정도 3번을 이탈하면 뭐가 된다?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어. 이때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매를 해야 돼. 이때 주가가 죄송합니다. 조정이 됐을 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이제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을 여러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전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어차피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하나의 봉이죠. 예, 결국은 여기를 지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의 봉이죠. 그 다음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절반 이렇게까지는 열어놔야겠죠? 여기 정도까지 열어놓게요. 그쵸? 그러면 46,500원과 64,000원은 일봉이었습니다. 46,500원, 64,000원. 49,500원, 64,000원 이렇게 크세요. 이렇게 크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까지도 만약에 하락이 되면 다이렉트로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만약 진짜 뭐 매도 가능성이 있다면 따로 주봉에서 그을 만한 선은 없어요. 그럼 요거를 일봉에 그으세요. 64,000원, 46,500원, 64,000원, 46,500원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걷습니다. 미치니까 안 보이고 요거를 안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제가 요즘 여러분 때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21선. 자, 21선은 가격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21선은 주가의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이렇게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 이렇게 21선이 상승일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하락 추세에서 전혀 안 나오죠. 추세 자체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맞아요. 추세 매매를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서 조정됐을 때 이때 주가의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추세 매매 길게 하세요.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20일 이동 평균선이 평행일 때 이렇게 상승됐을 때 하락일 때 언제 매매해야 돼? 이때 매매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만 매매를 잘 하셔도 굉장히 수익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또 하나의 팁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녹음만 되는지 확인할게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시세 상승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시세가 급등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표를 하나 알아야 돼. 지표. 오늘 이 지표에 대한 설명드리고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를 얹습니다. 볼린저 밴드에 41선을 얹으세요. 41선. 이렇게 41선을 얹고요. 상한선 이렇게 얹고 하한선도 이렇게 얹으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서 움직일까요? 밴드 밖에서 당연히 움직이겠죠.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약세를 갈 거고, 그렇죠? 상단을 돌파하면 뭐,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강한 상승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캔들이 75%는 밴드 안에서 움직이지만 밴드 밖에서 움직인다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구간은 어딜까요? 당연히 상단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돌파한다 그냥 매수하냐?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이러한 횡보가 좀 있어야 돼. 이렇게 긴 횡보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돌파를 해준다면 이렇게 시세가 나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긴 횡보 후 돌파 시세 나죠. 이런 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 자세히 보면 자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못하다가 결국은 확실한 돌파가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다? 내 이때 매매하면 안 되는 이유 앞에 매집 구간이 별로다. 이때 매매해도 돼요. 근데 하지만 짧잖아요. 손절해야 돼. 못 가면 이때 내가 들어갔으면 손절하셔야 돼. 하지만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시세 상승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수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보니까 완전 양매도죠. 이 양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건지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자, 우선은 이 종목을 내가 이제 다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락이 멈추는 걸 알아야 돼요. 하락이 멈추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작아지면서 뭐가 나와요? 자, 두 번째 횡보가 좀 나와줘야 돼. 이런 횡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세 번째는 당연히 21선이 상승 추세로 가야겠죠. 21선이 상승 추세로 가야 돼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 종목도 수급주긴 하잖아요. 수급의 흐름도 중요하겠죠. 자, 수급을 봐요. 개인 보유 수량. 또 뭐 누가 있죠? 지표 외국인. 그렇죠? 또 개인이 있어요. 개인 했네요. 기관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면 봐요. 개인 올려봐요. 이렇게 차트에다 올리면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그렇죠? 외국인도 올려요. 올리고, 자, 기관도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봐요. 자, 결국은 개인의 수급만 계속해서 들어오죠. 오늘도 그렇고 결국은 뭐다? 이 마지막 퍼즐은 뭐다? 수급이 좀 나와야 돼요. 개인이 내려오고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변곡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21선이 상승 추세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비로소 그때가 상승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지 여부까지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으로 한정 기술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